안녕하십니까. MNS 아카데미 대표 강사 홍쌤입니다. 자, 여러분 첫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을 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과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번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내가 어디서 부족했을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두 가지의 시험을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번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고 시험이었습니다. 이상고 굉장히 요번에 학교 시험이 굉장히 특이했죠. 아마 처음에 3월달에 입학해서부터 수학 시간에 이 범위를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상고가 보통은 1학기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상고는 집합 명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상 앞부분 다항식의 연산부터 인수분해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겨울방학 때 수학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는데 이게 뭐야? 수학화를 나간다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시험을 보면서도 요번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겨울방학 때 좀 수학화를 좀 공부를 해놓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우리는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만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 다른 학교보다 수학화를 먼저 공부하면 되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총 출제 문제는 이제 2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4문제면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20문제, 동탄고 같은 경우는 18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 타 학교들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상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문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에. 왜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객관식은 20문항이었죠. 와, 이 객관식도 문제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서답형. 4문제. 여기는 특이하게 보통 서술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서답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답형은 그냥 단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이과정을 정확하게 써서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한 답을 내야지만 전체 배점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절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점수 배점만 보더라도 30점이 배점이었어요. 4문제에 30점. 와, 4문제에 30점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4로 나눠도 한 문제당 7.5점씩이나 돼요. 객관식이 보통 평균 3.5점인데 이거는 한 문제에 7.5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만 보더라도 어디에 좀 더 시간을 쏟아 부었어야 됐다? 서답형에 시간을 좀 더 쏟아 부었어야 됐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나 내가 몰랐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이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봤거나 이제 풀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서답형에 좀 더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 됐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가 이제 한 문제당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2문제 맞추는 거랑 이거 한 문제 맞추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답형은 4문제를 푸는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를 했어야 됐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객관식도 굉장히 많았고 서답형도 굉장히 배점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그래도 최소한 15분 이상의 시간은 우리가 쏟아 부었어야 되고 객관식도 빠르게 푸셨어야 됩니다. 자, 출제 영역 비율을 이제 보겠습니다. 출제 영역 비율. 굉장히 교과서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유형과 이제 평이한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교 학습지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학교 학습지도 이상고 자체가 학교 학습지도 그렇게 요번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 난이도였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 학교 학습지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었습니다. 평가 문제집.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선생님이 이제 이상고 학생들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도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을 꼭 풀렸었어요. 이제 직전에 이제 풀렸었는데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에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 학습지가 대부분의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돼서 발췌를 해서 학교 학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꼭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라든가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서답형으로 나왔죠. 서답형 3번이었던가요? 거기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대비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는 좀 중상 정도인데 아마 풀어본 친구들, 좀 오답을 잘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제 충분히 푸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또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굳이 찾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 나왔던 문제들도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 있지만 굉장히 시험 자체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 자체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출제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다는 건 그만큼 그 문항 자체가 이제 좀 쉬웠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24문제여도 50분 안에 풀 수 있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단원별 출제. 자, 단원별 출제 문항수인데 고루고루 출제가 됐는데 특히 나머지 정리 좀 제일 어려운 단원이죠. 우리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인데 여기서 출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좀 고루고루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절대부등식 파트예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절대부등식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대표적인 문제가 산술기하죠. 산술기하는 우리가 고3 때까지 계속 이제 사용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산술기하 문제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출제가 안 됐죠. 좀 아쉬웠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나와서. 자, 난이도 분석. 난이도 분석은 대부분이 이제 중하, 하 굉장히 이제 평이한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상고 이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난이도 평가를 할 때 중하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중하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문제 수를 보고 이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겠다. 좀 50분 안에 풀기에는 아이들 속도에, 대부분의 아이들 속도에 좀 부족했겠다, 시간이. 좀 이렇게 느꼈어요. 만약에 이런 정도 난이도의 20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널널했었기 때문에 아마 중하라는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상관없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좀 많이 본 것 같은 문제지만 계산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 수도 많은데 계산도 많아. 실수하기 딱 좋죠.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실수하기 딱 좋겠다, 이렇게 좀 선생님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중상은 이제 다 서답형에서 나왔습니다. 서답형. 그래서 서답형이 사실 서술형도 아니고 답 틀리면 다 틀리는 건데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가 서답형에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분석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 수가 많았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이 대부분의 교과서, 프린트, 시험 대비 교재 등 대부분 평이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한 평이한 난이도 일반적인 유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 분명히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다 푸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많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자신의 연산 속도를 좀 높인 친구들은 시간이 좀 덜 부족했을 것 같고,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좀 수학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좀 속도, 좀 감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자, 두 번째, 이제 서술형이 아닌 서답형. 서답형으로 출제되어 부분 점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난이도를 높였던, 평균 점수를 낮게 만들었던 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답형이 사실 객관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겠는데, 서답형이 객관식에 비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을 푸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답형을 풀려고 서답형에 들어갔더니 난이도가 높아. 와, 그러니까 이제 서답형을 푸는데 막 풀겠죠. 그지? 시간이 없으니까. 막 푸니까,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종이쳐.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나와. 다 틀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여러분들 좀 실력에 의심을 갖지 마시고 절대 자기는 실력에 의심을 갖지 마시고 좀 푸는 속도를 좀 높여보자. 요 정도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한 2, 3등급. 모의고사 기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시간 배분 연습도 좀 잘한 친구들은 이제 최소한 1등급은 가능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문제들을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기출 문항 중에 이제 객관식 19번. 이게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푸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문제들 A0가 껴있는데 여기는 없죠.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서 5번으로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사실은 선생님도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좀 실수했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답은 4번이었죠. 근데 이 문제를 혹시 나올까봐 선생님이 시험 대비 교재에 우리 학원에서 시험 대비 교재에 꼭 넣어놨습니다. A0가 빠져있다는 거.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정확하게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자, 뭐 서답형 2번. 이것도 이제 뭐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이제 그대로 이제 나와 있게 되죠. 뭐만 바뀌었어요? A, B가 FX로만 바뀌었죠. FG로만 바뀌었어요. 3이 2로 바뀌었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이거 좀 잘못 쳤네요. 이거 이상고죠. 이상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푼 친구들은 아마 이제 충분히 풀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대다수의 이제 분석은 해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어려웠던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서답형 3번과 서답형 4번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자기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fx를 gx로 나눴더니 목도 요놈이고 나머지도 요놈이었다. 나머지도 요놈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gx 마이너스 3x 제곱이 이제 몫이 되고요. 나머지도 gx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검산식에 관련된 내용. 검산식에서 차수, 이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차수만 판단하면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gx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얘를 3차야. 그럼 얘도 3차. 아니 뭐야? 3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3차가 나오죠? 2차 이하의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자, 그러면은 1차로 해보자. 1차야. 여기 1차. 말이 됩니까? 2차야. 차수가 더 높아. 말이 안 돼.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2차가 빼지면서 얘가 1차가 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는 최고차항이 3인 2차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fx는 이제 gx가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리고 3x 제곱을 뺐으니까 이제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도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A,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최고차항이 될 건데, 야, 그러면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되죠? 3분의 1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3분의 1. 3분의 1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곱해서 1이 되겠죠. 자, 3분의 1. 자, 이렇게 3분의 1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B만 구하면 됩니다. B만. 자, B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나의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 F3이 마이너스 196이야. 3을 넣어보자. 자, F3이야. 자,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27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도 1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28이니까, 얘는 이제 B제곱 플러스 29B 플러스 28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얘는 이제 B제곱 플러스 30B 플러스 29가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되셨죠? 자, 얘를 196이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B제곱 플러스 30B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196 더하면 이제 22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15의 이제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B 값까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G 값을 구하래요. G2를 구할게요. G2. 자, G2는 이제 1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5고, 여기다가 지금 3을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3G2는 이제 36 플러스 2 마이너스 4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이라고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좀 짚한 문제였죠. 자, 선생님이 이것도 심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얘가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이라는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보시면 이제 A와 이제 B 안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떼 있는 대칭 차집합의 형태에 나오고, 얘를 구하려면 이제 합집합에서 이제 교집합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 관계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4-1과 4-2를 한번 이제 구해 보셔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4-1부터 한번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을 풀게요. 대추나무가 있는 집이 21가구래요. 네, 이거를 A라고 할게요. 자,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감나무를. 자, 그래서 대추나무가 있는 집이 21가구고,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 집이 이제 15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추나무 또는 감나무가 있는 집이 28가구. 또는이라는 거는 이제 합집합의 개념이었죠. A 합집합 B는 이제 28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개 보면 교집합까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공식 있죠. A 합집합 B의 값은 A에다가 B를 더하고 여기서 교집합을 하나 빼주면 이제 합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8이고 얘는 21 더하기 15 빼기 요놈인데, 얘가 이제 36이기 때문에 얘는 8. 그래서 우리 여기서 A 교집합 B까지 이제 8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줄에 뭘 구하는 거죠? 대추나무와 감나무 중 한 나무만. 자, 그럼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한 나무만 가지고 있는 거,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말고 한 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구해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28에서 8을 빼면 이제 20개. 답은 20개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고, 우리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4-2번입니다. 4-2번. 4-2번. 이거 좀 실수하기 딱 좋죠. 이거 한번 이제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헷갈리죠. 3개 나오면 헷갈립니다. 3개 나오면 헷갈려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힌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N, C가 일단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사실 이제 C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집합의 연산으로.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N A의 여집합, 이제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가 의미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C 교집합 이거의 여집합은 C 빼기 A 합집합 B랑 똑같죠. 그래서 C에서 얘를 뺀 것 같기 때문에 이 C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12개다라는 말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47입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교집합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를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니까 정리를 하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드모르간 법칙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죠. 그럼 얘는 이제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자,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 공통 부분을 빼줬다. 자, 그래서 여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를. 자, 근데 우리가 힌트를 좀 써볼까요? 여기는 12개야. 아, 여기는 12개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5개야. 여기는 5개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 볼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지금 47개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47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 범위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면 여기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47개인데 이 부분이 12개야. 12개야, 이 부분이.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 이 파란색 안에 있는 부분은 35가지가 되겠죠. 35가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이 부분의 개수를 볼 거야. 이 부분의 개수. 여기 부분의 개수.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요걸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C가 24인 거. 여기 전체가 24야. 요만큼 전체가 24인데 12개는 이미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 나머지 12개 중에 5개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 초록색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이 두 부분에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총 35개 중에 5개랑 7개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7개는, 5개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지? 여기 12개니까 23가지의 원소. 이 23가지의 원소의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갔지?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빨간색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23가지가 다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23가지가 다 이쪽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최대값은 몇 개가 되죠? 23개, 7개까지 30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소값이라는 거 이거 빨간색 부분에 제일 적게 들어가야 되지. 그럼 23개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7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다양하게 그려 보셔야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상고 이제 수학상 문제집에 대해 내신 문제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시험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제 준비해왔던 것만 맞추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의 특성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모의고사랑은 달라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신 시험은 50분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 몇 문제 나왔죠? 24문제 나왔습니다. 50분, 한 문제에 2분씩 걸려요. 1분 30초씩 걸립니다. 그 쓰는 시간 빼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를 다 쏟아내는 시험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준비했던 것만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강조할 것은 이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고사를 잘 본 아이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중학교 시험이랑은 달라요. 상대평가고 석차가 매겨지게 됩니다. 중간고사가 끝이 아니라 수행평가, 기말고사가 남았습니다. 특히 수행평가는 배점이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 1점이 지필고사 5점에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심하시고요. 중간고사를 못 본 친구들도 내가 등급이 올라갈 기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들은 앞으로 더 남았구나, 이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는 시험 대비 교재와 학교 교과서 프린트 정도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고 친구들 여러분, 첫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1학기 남은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